자, 주간 EPL입니다. 맨유 아스날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를 했고요. 일단 이 경기 끝나고 굉장히 빠르게 끝나자마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캐릭이 뭐 이긴 거랑 별개이긴 합니다만 이제 랑닉 사단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떠나는 것으로 오피셜 발표가 났어요. 브루노하고 되게 오랫동안 이제 껴안았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캐릭은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솔샤르가 팀을 떠날 때 그러니까 그들 간의 어떤 그 끈끈했던 어떤 그 솔샤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캐릭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서 이적한 이후에 맨유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고 저는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영리하게 볼을 찰까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고 네. 이후에 캐릭이 어떤 지도자 커리어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솔샤르 감독의 어떤 우여곡절 그 안에 있으면서 캐릭도 같이 좀 비판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캐릭 자체에 대한 이거 너도 무능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받았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임시감독 기간 동안에는 좋은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팀을 떠났기 때문에 박수 받으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콘테 메이슨하고 이제 다른 그림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랑닉 체제에선 캐릭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임시감독 동안 3경기 2승 1무 그래. 게다가 비아레알 잡았죠. 아스날 잡았죠. 그리고 비긴 것도 첼시입니다. 강팀들 다 만만치 중요한 않은 경기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다 쌓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 2승 1무를 거두는 동안 중심에 있었던 선수는 역시 호날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뭐 후토크 때 전반적인 경기 이야기에는 비교적 다뤘기 때문에 호날두 그리고 랄프 랑닉 요 관련된 이야기를 맨유의 전술과 엮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랑닉 체제에서 호날두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랑닉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동력 있는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려면 많이 뛰어야 되는데 호날두가 골을 넣는 그림은 당연히 그려지지만 압박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인지 부조화가 다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데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예전에 전성기였다면 어느 전술에도 가서 잘 맞았겠죠. 단 이 선수의 나이가 저랑 동갑입니다. 한국 나이 37이고요. 한 달 있으면 38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은 분명히 떨어져 있고 그 기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의 일부의 희생이 이미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근데 랄프 랑닉의 팀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많이 뛰는 팀이죠. 조직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팀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 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랄프 랑닉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랄프 랑닉이 예전 인터뷰를 봐라. 나이도 많고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있는 선수를 쓰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영리한 선수고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선수다. 확실하게 구획을 정해주고 어느 정도의 미션을 준다면 호날두 분명히 그걸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확실히 일단 딱 떠올렸을 때 뭔가 잘 맞아 들어가는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상 봤을 때 그래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맨유가 개선해야 될 점들과 호날두가 가진 특징이 확실히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전을 통해서 보았던 맨유의 특징은 캐릭 체제에서 확실히 선수들이 좀 압박을 하려는 의지는 보여줬고 그게 첼시전에서도 첼시의 공격을 잘 틀어막으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간격 문제가 있어요. 이 간격 문제가 중앙 위주로 공격을 하는 팀들에게 중원 숫자가 부족한 상황들을 좀 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초반에 아스날에게 좀 흔들렸던 이유도 아스날이 스미스 로우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웨데고르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오른쪽 마르티넬리와 같은 선수들도 끊임없이 침투를 하고 이 파티와 NNE 쪽에서도 공격 가담을 했기 때문에 순간 4-4-2 대형에 가깝게 수비했던 맨유가 간격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중앙에서 되게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분명 체계가 아직 덜 잡혀있다는 게 되고 또 이 체계가 덜 잡혀있으니까 수비 대형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선수들이 모였을 때 좌우 측면에서 상대한테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후반부에도 그런 장면들이 몇몇 개가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왔을 때 사카 주변에 아무도 없다거나 뭐 이런 거. 사카가 지금 부상 여파가 좀 있을 겁니다. 뉴캐슬전에 근육 쪽이 좀 아팠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좀 더 좋은 슈팅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처럼 좌우 측면 공간을 내준다든지 한쪽으로 쏘여서 반대 전환을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확실히 맨유가 이 캐릭 체제에서 좀 보여줬던 문제점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장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 간격이 좀 벌어진다라는 점도 문제가 되죠. 이건 이제 웨데고르한테 실점을 내준 장면. 그렇죠. 아스날이 이 두 번째 실점 내준 뒤에 다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3-2-5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5명을 의식하다가 맨유 수비가 뒤쪽으로 물러나지면서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웨도르가 득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확실히 아직 이 라이프 랑닉에 부임하고 어느 부분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보여준 장면들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술 문제, 이 간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박에 대한 조직적인 훈련과 또 선수들의 어떤 기동력, 이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호날두 선수는 사실 많이 뛰는 스타일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과연 잘 맞을까 좀 의구심이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랑닉은 호날두를 쓸 것인가? 근데 저는 쓸 거라고 봅니다. 저도 무조건 쓴다 봅니다. 네, 캐릭 체제에서 6골이 나왔는데 그 6골 중에 3골을 호날두가 책임졌어요. 이거는 어느 감독이라도 그럼요. 팀 해결사에서 호날두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호날두는 그 파트너가 저는 일단은 래시포드일 것으로 보이고 네. 필요한 순간에 그린우드가 될 것이고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굉장한 카드가 있죠. 카바니. 네, 카바니는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이즈나 활동량이나 플레이 성향이나 굉장히 잘 어울릴 거니까. 그렇죠. 뭐 네. 실제로 솔샤르가 백스리 썼을 때 카바니 부상당하기 전에 좀 보여줬죠. 네. 토트넘. 물론 그 경기는 이긴 게 아니지만 어쨌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카바니와 호날두 투톱이니까 저도 그냥 단적으로 예상을 하자면 호날두 쓴다.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호날두를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랑닉 감독이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캐릭 감독의 마지막 경기이긴 하지만 캐릭 감독의 경기이긴 하지만 랑닉이 관중석에 와 있었고 어느 정도 미팅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좀 되는 가운데 뭐 아예 없었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 정도 얘기 좀 하지 않았을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모르죠. 그래. 이건 아무도 거지만.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4-2-3-1 전술이 이번 이 아스날전에 나왔던 것도 어쩌면 랑닉 감독의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걸 영향을 좀 받았든지. 네, 이걸 제가 좀 추측하는 이유는 호날두를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랑닉이 4-2-2-2이 아니고 4-2-3-1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보면 이 투톱을 만약에 정말 4-2-2-2 체제로 그냥 쓰게 될 시에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전방에 숫자가 많이 가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미드필드와 수비 쪽에 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랑닉이 지금 바로 비시즌부터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즌 중에 들어오고 중도에 들어왔죠. 게다가 12월 일정이 빡빡한데 네. 이미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선수들이 갑자기 많이 뛰는 어떤 활동량을 가져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 본인의 시스템을 억지로 밀어넣다가 위험함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랑닉 감독도 적절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호날두를 써야 되는 상황까지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맨유가 이제 바로 투톱을 쓸 시에는 일단 호날두 옆에서는 파트너 뭐 래시포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너인 세컨드 톱 스트라이커는 호날두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중원 싸움까지 가담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옆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보아하는 투톱을 섰을 때는 호날두 옆에서 박스 침투도 해야 되고 호날두가 하지 못하는 압박도 위에서 많이 가져가야 되고 하니까 일단 옆에서 너무 전방에서의 움직임에만 신경을 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부분이 일단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점, 지금 좌우측 수비 커버가 안 되는 문제점, 네. 그리고 미드필드의 어떤 수비 간격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고정적인 4-2-2-2를 쓸 시에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호날두 옆에 서는 선수 한 명이 무조건 전방에서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허리 쪽의 문제점을 해결짓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올 시즌 솔샤르 체제에서 이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세컨톱에 가깝게 세웠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위쪽에 있으니까 빌드업 때 내려와서 관여될 수가 없고 공이 안 돌아. 그리고 압박을 할 때도 허리 쪽에 페르난데스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띄워주면서 그렇지. 커버해주는 범위가 이렇게나 엄청 넓었구나라는 큰 걸 거야.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없으니까 맥토미니, 프레드가 이 선수들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전술적으로도 배려를 못 받다 보니까 우리 어디 서야 될까를 막 넓은 공간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뚫리는 장면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랑닉 감독은 호날두를 쓸 것 같다. 물론 잠깐은 선발에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와 종윤이 형의 생각은 쓸 것 같다라고 나도 쓸 예상이 것 되고 같다. 형철이도 쓸 것 같다. 네, 저는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투톱이 아닌 4-2-3-1 시스템을 쓸 것 같다. 호날두 외에 전문 공격수를 더 잘 봐줄 선수가 있으면 호날두를 왼쪽 윙으로 돌리는 어떤
기용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없죠. 또 카바니는 부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나이두를 원톱으로 기용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게 되고 4-2-3-1을 기반으로 호나이두는 센터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압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방에만 머물고 그렇지. 나머지 2선의 3명과 3선의 2명을 바탕으로 압박과 수비 조직력에 대한 후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되게 뭐 간단한 얘기예요. 빠르게 압박을 해서 공을 탈취하려는 것은 공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를 묶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호날두의 존재 자체가 수비수들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이전보다 기동력과 함께 떨어졌다 하더라도 호날두 때문에 묶이는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걸 영리하게 난 랑기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이런 포메이션의 변화는 좀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호날두는 선발 자리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호날두의 득점력은 역시 걱정이 없죠. 올라올 거야.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올 거야.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선 자원들이랑 같이 해서 이번에도 바로 그냥 멀티골 박아놓았잖아요. 근데 팀에서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될 부분은 호날두의 득점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을 만드는 점인데 왼쪽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산초가 왼쪽에서 꽤 잘했어요. 산초가 이 역할을 해주니까 최근에 좀 불안했던, 좀 아쉬웠던 텔레스가 빌드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기가 잘하는 침투를 가져가면서 좀 융화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좀 때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빠져서 수적 우위에 도움을 주니까 왼쪽에서 볼이 순환되는 건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프레드가 미스를 많이 범했는데 빨리 랑닉 부임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뭐 후반전엔 잘했지만 전반만큼 하면 안 돼. 아주 위험했죠. 네, 이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는 부분이 이제 오른쪽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호날두가 왼쪽으로 빠지니까 오른쪽의 숫자가 부족해지잖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래시포드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하고 서로 호흡을 맞출 만한 장면이 많았는데 여기에 그 둘을 효과적으로 살려준 풀백이 있었죠. 달롯입니다. 완비사카의 아주 좀 최근에 저조한 퍼포먼스와 다르게 오늘 달롯은 준수한 모습. 그렇죠. 그래서 지오고 달롯이 때때로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패스 연결도 잘해주고 본인이 폭을 벌리기 위한 오버래핑도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물론 달롯도 쓰면 쓸수록 또 단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 크로스가 좀 정확하지 않은 편이고 완벽한 백은 아니니까. 네, 종종 미스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가 있었던 점에서 분위기를 좀 환기할 수 있었다는 게 좋지 않았나. 그리고 호날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오른쪽도 이렇게 팀 밸런스가 좀 더 갖춰지면서 너무 왼쪽으로만 쏠리지 않게끔 적당히 동선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 좋았던 건 부페 공미랑 오른쪽 레시포드랑 좀 간극이 좁혀지니까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레시포드가 이제 부상 여파를 좀만 더 떨친다면 아니면 이 자리에 이제 그린우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린우드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같이 융화되게끔 하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캐릭 체제 안에서 3경기 동안 랄프 랑닉이 워크퍼밋 어떤 이슈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그 사이에 캐릭이 잘 커버를 해줬고 그렇죠. 이 분위기 이어가고 그대로 간다면 아직 뭐 승점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승 경쟁이 뛰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고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위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상위권 재진입니다. 웨스트햄이 최근에 삐걱거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빨리 넘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상황 보다가 누구 하나 떨어져라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랑닉의 메뉴는 아마 저는 이 12월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